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지 분야로 임야를 개발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그중 임야의 경사도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야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사도입니다. 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를 지정하여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출 서류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 조사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사도란 지정된 임야를 이루는 지면의 경사를 각도 또는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경사도보다 가파른 임야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현재 산지관리법상 개발 가능한 임야의 평균 경사도는 최대 25도이며 예외로 광업체결권이나 스키장은 35도까지 허용이 됩니다. 개간사업이나 그린벨트 개발사업에서도 경사도 21도 미만으로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임야를 100제곱미터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했을 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구역이 전체 지역의 40% 이상인 경우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포천시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대상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대상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가 가능합니다. 임야의 경사도 최대 25도 규정은 법이 정한 최고 한도이며 각 행정구역별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그 이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25도 경사도는 최대 허용 한도이고 지자체별로 한도 이상으로 완화할 수는 없으며 강화하는 것이 허용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의 경우 2015년 5월 8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토지 이용과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기흥구는 21도 이하, 수지구는 17.5도 이하, 처인구는 25도 이하로 완화를 하였으며 각 구역별로 경사도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 이후 땅값이 저렴한 산 꼭대기에서부터 개발이 되는 기형적인 개발이 초래되는 등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고 용인시 필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존산지 면적 중 현재의 평균 경사도를 적용하는 경우 개발이 불가능한 보존산지 면적은 약 2.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에 용인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다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지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 농림지역 등의 토지 분할 제한 면적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찬반 논란이 있었던 개발행위 허가 표고 기준 신설은 유보키로 했습니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019년 7월 26일 다시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안 개정안에 따르면 구별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은 수지구 17.5도 이하, 기흥구 17.5도 이하, 처인구 20도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남양주의 경우에도 경사도 18도 이상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15도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왼쪽 편은 지방자치단체별 개발행위 허가 기준 임야 경사도입니다. 서울의 경우 경사도 18도 이상이면 개발이 불가능하고 녹지의 경우에는 12도 이상이면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는 20도, 남양주시와 파주시는 18도, 고양시는 15도, 파주시 문산읍과 파주읍은 20도까지이며 같은 시라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구별 또는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상 25도로 알고 있으면 안됩니다. 일반 도로의 최대 경사도는 6.8도이고
임도 등 산지 도로는 9.64도이기 때문에 경사진 임야에 개발된 전원주택 단지 내의 도로가 직선으로 되지 않고 지그재그로 개설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농어촌 정비법에서 농지의 경사도가 15% 경사도 8.5도 이상인 경우는 한개 농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보통 15도에서 25도까지 규제하지만 인천광역시에는 퍼센트를 사용하여 3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사도는 도와 퍼센트로 표현되는데 경사도는 경사진 기울기를 수평면에 대한 각도로 나타낸 것이고 경사도는 등고선의 높이를 실제 수평거리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해서 나타냅니다. 이같이 경사도는 도와 퍼센트로 표현되는데 의미가 다르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경사도 45도는 수직거리와 수평거리가 같기 때문에 경사율은 100%이고 경사도 31도는 경사율 60%, 경사도 11.3도는 경사율 20%가 됩니다. 오른쪽 표는 경사도의 퍼센트와 각도와의 관계를 표로 만든 것입니다.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이런 표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개념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경사도 퍼센트는 수직거리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하기 쉽게 수평거리를 100m라고 하면 높이가 100m이면 거리가 같기 때문에 경사율은 100%가 되는 것이고 높이가 100m에 미치지 못하면 그 거리가 경사율 %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높이가 47m라면 경사율은 47%가 되고 이때의 각도는 21.1도가 되는 것입니다. 산지는 경사도에 따라 완경사지, 경사 15도 미만, 경사지, 경사 15도 이상 20도 미만, 급경사지, 경사 20도 이상 25도 미만, 험준지, 경사 25도 이상 30도 미만, 절험지, 경사 30도 이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해당 지역의 임야를 필지 분할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 적용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인정될 때는 평균 경사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사도가 높으면 산지 개발에 있어 공사비가 많이 들고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산지 복구비가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1년 산지 복구비는 1만 제곱미터 약 3,025평을 기준으로 경사도 10도 미만은 7,226만 1,000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은 2억 1,260만 5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은 2억 8,013만 9천원, 경사도 30도 이상은 3억 6,542만 9천원입니다. 참고로 왼쪽 화면은 산림청의 산림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경사도를 알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